이번에는 이웃시장에서 소싱하는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웃시장이 제가 엄청 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웃시장은 1기부터 5기까지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뭔가 하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1동, 2동, 3동 이렇게 된 것처럼 1기가 하나의 동? 근데 하나의 건물도 아닌 것 같아요. 총 건물인 게 하나인 게 있고 더 이상인 것도 있더라고요. 이 이웃시장이 1기부터 5기까지 나눠져 있는데 그 각 기마다 약간 특징적인 물건,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웃시장 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으시긴 한데요. 이게 막상 가보니까 또 약간 섞여 있기는 해요. 그래도 1기에는 대략적으로 이런 물건이 있다, 2기에는 대략적인 물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3박 4일의 일정으로 이웃시장을 둘러보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는 카테고리의 물건은 1기하고 4기에 있어서 1기와 4기를 좀 중점적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 1기, 4기 내가 3박 4일 동안 가는데 그 두 개는 뭐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루에 15,000보? 20,000보까지도 걸었는데, 그리고 점심도 사실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고 아침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정말 7시간을 열심히 걸었는데도 정말 다 보지 못했고요. 가다가 그만 갑시다. 정말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평소에 엄청 잘 걷는 편인데도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각 기마다 살짝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1기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고 이웃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기라고 해요. 액세서리 부자재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반지에서의 이런 보석 같은 거, 뭐 리본이라든가 끈이라든가 머리핀, 제가 봤던 거는 뭐 핸드폰 줄, 아니면 열쇠고리의 그런 뭐 부속품들, 뭐 이런 진짜 다 작은 액세서리 원석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다양한 인형 왕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화도 있었고 애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그런 소프트 인형, 토이, 이런 장난감 부분도 있었고요. 2기는 가방이나 포장재, 그리고 문구류, 그리고 소형 가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지막 날에 살짝 시간이 남아서 포장재를 좀 보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장 봉투라든가 박스, 약간 이런 부분을 좀 찾으러 갔었는데 여기는 중국이라서 그런지 MOQ가 엄청나긴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했었어요. 한국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엄청 저렴한 가격이기는 했어요. 3기는 문구류와 스포츠 용품들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단추나 이런 작은 액세서리들이 또 3기에도 있다고는 해요. 사실 저도 3기는 방문해보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4기, 사실 저희는 4기를 중점적으로 갔었는데요. 4기에서는 이런 뭐 옷 자파도 있었고 장갑, 모자, 뭐 양말, 이런 레깅스, 이게 실제로 보면 그냥 마네킹이 아니라 저게 다리 한 짝이 제 몸 하나가 들어가는 정말 큰 사이즈였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웃겨가지고 와, 이렇게 진짜 큰 사이즈가 있구나. 그럴만도 한 것이 이게 정말 아시아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한 세계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의 레깅스도 있었어요. 뭐 스포츠 양말 종류 다양한 건 당연하고요. 장갑이나 모자, 뭐 양말, 레깅스, 자파들이 있었고, 5기도 사실 저도 방문해보진 않았는데 5기는 해외 제품들, 해외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 해외 제품들이 있거나 기념품들, 이런 제품이 있고, 그리고 주방용품, 그리고 대형 약간 도매 매장 같은 곳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대형 도매 매장에도 많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웃시장을 그래도 3박 4일 다니면서 소싱할 때 좀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새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라는 약간 소싱할 때 팁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이웃시장은 워낙 복잡해요. 정말 가게마다 다 번호가 있지만 너무 복잡해서 이 동선을 정말 잘 따라가야 돼요. 이쪽에서 끝까지 끝 갔다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거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내가 한 가게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갔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 뺑뺑뺑뺑뺑 내가 간 자리를 계속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구역도 나누고 되게 체계적으로 딱딱딱 잘 다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길 잃어버리기 너무 쉬워요. 두 번째, 정말 영어가 하나도 안 통했어요. 영어가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중국어를 하면 되게 좋겠지만 그 간단한 중국어로 뭐 얼마예요? MOQ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더 자세하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사실 물어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중국어를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가이드를 동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인들도 영어가 안 통해서 제가 영어로 물어봐도 알아듣질 못하고, 약간 뭔가 계산기로 번호를 준 숫자를 말하긴 하지만 이게 제품에 따라 되게 다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양말 같은 경우 한 켤레 얼마, 총 MOQ, 미니멈 주문 오더는 수량은 1000켤레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경우만 되게 간단할 텐데 이 양말이 뭐 3가지 컬러야. 그럼 3가지 컬러를 합쳐서 뭐 3000켤레 해야 돼. 약간 그 가게마다 사실 조건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조건을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중국어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이드분이 같이 동행을 해주셔서 사실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세 번째, 여러 가게를 다니고 들어가서 괜찮은 물건 이런 게 정말 수십 개가 되잖아요, 하루에. 그렇다 보면 내가 사진 핸드폰 이렇게 찍은 거 보면서 이게 어땠지 어쨌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정말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핸드폰으로 그 가게의 이름하고 명함을 꼭 받으셔서 명함하고 내가 봤던 물건, 가게에서 같이 이야기했던 MOQ랑 가격, 단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적어 놓으셔서 꼭꼭꼭 기입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는다고 계속 찍었고 가격이랑 이런 걸 다 확인한다고 했는데 바로 돌아와서 오늘 본 물건을 약간 생각해보면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워낙 많이 보고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녔으니까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 이 가게의 물건 이게 너무 마음에 드네? 그러면 그 자리 가게에서 꼭 MOQ 주문해야 되는 최소 수량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가게 주인하고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가격. 어떤 물건은 한 물건에 5가지 컬러가 있어요. 그러면 5가지 컬러 다 합쳐서 1000개만 주문해.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조건 너 한 컬러당 300개씩을 해야 돼. 300개씩 5개를 다 해야 돼. 약간 가게마다 요구하는 게 좀 달라요. 그리고 그 가게에서 야 이거는 1000개 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 집 컬러가 10개야. 그러면 야 나 1000개 할 테니까 10가지 컬러 다 믹스해줘. 다 섞어서 나 주문할게. 일단 그 가게 주인하고 대면해서 실제로 이야기할 때 그런 딜이 좀 가능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대면을 해서 좀 깎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격하고 MOQ 수량을 확실하게 보고 사진을 찍어두고 오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돌아와서 다시 그 가게에 주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증거 사진이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더 서로가 좋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메모를 하려고 했는데 메모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막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진을 찍고 그림으로 사진 위에다가 손으로 그 글자를 써서 가격이 얼마인지 MOQ가 얼마인지 그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명함까지 같이 다 찍어서 기록을 해놨어요. 매칭이 안 될까봐요.